자, 그럼 세 번째 우리 전준호 선생님, 순천향대학교 글로벌 한류문화학과 석사 과정에서 지금 학문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발해의 강역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발해의 강역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고려 국경선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고려의 강역과 천리장성의 위치에 대해서 재고가 이루어지면서 북계는 유화 동쪽의 천령이 지역, 동계는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 지역으로 새롭게 비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려사와 명사, 조선왕조실록들의 여러 문헌사료의 내용과 실제 고려 국경에 대한 표지석인 봉지보이족 등이 발견되면서 기존 통설의 고려 국경은 매우 잘못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과서에 알고 있는 고려 국경이 고려 국경이 사료를 통해서 비정해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역이 확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됐습니다. 사학계의 통설은 고려가 통일신라 강역을 계승하였고 그 이전에 발해와 신라의 남북국 시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고려 국경이 확대가 된다면 이는 신라 강역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현재는 고려 국경과 신라 국경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고려 국경이 더 넓어지게 되면 신라 국경도 자연스럽게 넓어져야 되는 게 학계 통설하고 맞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근거로 발해의 강역을 보게 되면 발해의 강역은 굉장히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료를 보면 신당서 북정열전 발해 내용을 보면 땅은 사방 5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작은 영토가 신라 국경이 확대되면서 줄어든 발해의 영토가 과연 사방 5천리인가?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즉 이는 현재 발해 강역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발해 강역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발해 건국의 중심이 되는 말갈에 위치돼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이전의 지도를 보시면 신라 국경이 확대되면서 신라가 발해와 말갈의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뭔가 말갈의 강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발해 건국의 배경이 되면 고구려의 위치는 맞을까? 현재 그 이전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시지만 현재 고구려의 위치는 졸보는 환인의 오녀산성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고 고구려는 한반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를 근거로 사료에는 고구려의 북쪽에 말갈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갈을 현재의 위치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발해의 서쪽 경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해 서쪽에는 거란과 당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학계의 통설은 요하를 기준으로 거란과 당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사료와 여러 가지 문헌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신당서 북정열전 발해를 봐도 음루에 고구려가 멸망하자 그 무리를 이끌고 음루에 동모산을 차지했다.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동쪽은 바다에 닿고 서쪽은 거란과 접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거란과 서쪽에 접하고 있다고 사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발해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발해의 핵심 세력인 말갈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사 열전 물길에 보면 물길국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다. 일설에 말갈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고구려의 위치를 명확하게 찾으면 그 북쪽에 말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이전 P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의 졸본의 위치는 환인 오녀산성 지역, 고구려는 한반도 북쪽으로 비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를 보면 이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성골성과 졸본은 같은 곳이다. 한서지에 이르기를 요동군에 속한 현으로 무려가 있다. 곧 주례에 보이는 북진의 의미려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례에 보이는 의무려산이라는 부분을 자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치 비정에 있어서 주몽이 도읍한 곳이라고 하는 홀성골승은 졸보는 아마도 한해 현도군과 경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례에 보이는 북진의 의무려산과 한해 현도군의 위치를 찾으면은 졸본의 위치를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현재 사학계에서는 한반도 재평양설을 주장하면서 현도군의 위치를 길림성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현재에도 학계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한반도 재평양설에 대해서도 민족사학계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무려산을 얘기할 때 주례에 의무려산이라고 기록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주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나라 동북쪽을 유주라고 한다. 그 진산은 의무려다. 유주의 진산을 의무려산이라고 했습니다. 유주는 현재 북경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경 지역의 진산이 의무려산이라고 주례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 의무려산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의무려산은 요하 서쪽에 위치한 의무려산으로 현재 위치가 비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게 되면 유주, 즉 북경 지역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과연 여기가 북경의 진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는 주례에 보이는 의무려산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위치입니다. 저는 이 위치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고지도들을 살펴봤습니다. 15국통 지리지도라는 내용을 보면 산해관의 북쪽에 의무려산이 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다른 지도를 보게 되면 갈석산의 북쪽에 의무려산이 있고 또 그 북쪽에 장백산이 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지도를 보면 주례에 보이는 의무려산은 현재 요하 지역에 있는 의무려산이 아니라 하북성 지역의 의무려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산해관과 갈석산의 북쪽에 있는 의무려산이 바로 주례에서 얘기하는 의무려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동과 현도군과 졸보는 경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동의 위치를 사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기 고조봉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왕 한광을 옮겨 요동왕으로 가게 하니 장단은 한광을 무종에서 공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기 집회에서도 요동왕을 얘기하면서 무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위키백과에서는 무종 위치를 어떻게 보는지 살펴봤습니다. 무종은 현재 천진시 일대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천진시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유주 북경의 동남쪽에 있는 위치가 천진시입니다. 즉 고대 요동은 현재 천진시 일대를 얘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한서 광무제 봉기를 보겠습니다. 후한서 광무제 봉기에는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낙랑군이 요동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서한 시대의 지리를 기록한 서한 궁국도라는 지도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북성 지역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하북성 지역을 확대해 보니 요동과 요소를 가르는 요수가 보이고 낙랑이 보이고 현도가 보이고 요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서한 궁국도에서 얘기하는 요동은 하북성 일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갈의 위치를 다시 한번 비정해 보겠습니다. 갈석산의 북쪽에 의무려산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고구려는 의무려산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려산은 연산산맥에 있는 산으로 비정하는 것이 가장 사료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동을 천진시일대로 비정하기 때문에 현도군, 낙랑군, 요동군의 이런 한 군현들은 천진시와 북경 일대를 보는 것이 사료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를 통해서 고구려의 북쪽에 말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치를 비정해 보면 시라모랭강 위치에 말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북사 열전 물길에 봐도 고구려의 북쪽에 말갈이 있다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동명사용초에 보면 고구려의 건국을 얘기하면서 그 땅이 말갈 불악가 있다 있기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고구려의 졸본과 말갈은 서로 다 있다는 것을 사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갈의 대표적인 세 가지 말갈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송말말갈입니다. 금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말말갈은 고구려에 붙었으며 성씨는 대씨이다. 즉 대조영이 송말말갈인인 것이죠. 송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동강은 회령의 서남쪽에 있다. 일명 송말아이다. 송말말갈이 거주하는 곳이다. 즉 혼동강과 회령의 위치를 찾으면 송말말갈이 거주하고 있는 송말아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고대 지도를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원나라의 지도를 보니 장성과 가까운 곳에 회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학계에서 보는 회령은 흑룡강성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성이라면 만리장성인데 만리장성에 가까운 위치야 회령이 있다. 현재 통설과는 매우 다른 위치를 비정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도하고 중도가 보이는데 금나라 때 북경을 칭하는 말이 대도이며 원나라 때 북경을 칭하는 말이 중도입니다. 즉 회령은 장성과 북경과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임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임황은 상경 임황부라고 불리는 거란의 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지도와도 교차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남송 때 거란 지리지도를 보게 되면 밑에 갈석산이 보이고 난하로 추정되는 강이 있으며 상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경이 바로 상경 임항부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동쪽에 혼동강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회령의 서남쪽에 혼동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혼동강의 위치는 시라모렌강의 위치로 비정이 됩니다. 이 위치는 갈석산과 그 북쪽의 난하 그리고 시라모렌강의 서쪽에 바로 혼동강, 즉 여기가 바로 송말아이며 송말말갈이 거주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흑수말갈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육사에 보면 흑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흑수는 장성의 북쪽에 있다. 이 장성이라는 것은 만리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장성의 북쪽에 흑수가 있다고 삼국유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흑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흑룡강성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죠. 전혀 현재 통설과는 다른 위치의 흑수를 비정하고 있습니다. 요사지리제 상경 임항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경 임항부를 얘기하면서 그 근처에 흐르는 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흑하와 황하, 압자가 흐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흑하가 흑수로 비정되는 강입니다. 근데 이를 상경 임항부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황하라는 또 강 이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라모렌 강의 다른 이름이 황하입니다. 시라모렌이 몽골어로 누로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누렁강 황하로 시라모렌 강이 불렸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내륙에 있는 황하 구분하기 위해서 황수로도 불립니다.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보시게 되면 상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사료에 기록된 흑수의 위치인 것이죠. 즉 이는 난하의 서쪽에 흑수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산말갈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백산은 장백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산말갈이 있는 것으로 비정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백두산과 같은 산으로 장백산을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지도들을 보면서 장백산이 현재 백두산의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보시게 되면 만리장성 북쪽에 장백산이 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갈석산과 만리장성과 그 위에 장백산이 있다고 표시하고 있죠.
세 번째 지도에서는 산해관의 북쪽에 장백산이 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도에서도 만리장성의 북쪽에 장백산이 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백두산의 위치랑은 전혀 다른 위치인 것이죠. 즉 고대의 장백산은 백두산과는 전혀 다른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갈의 위치를 비정해 보면 난하의 북쪽, 시라모렌강의 서쪽에 말갈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구려가 있으며 고구려의 북쪽에 바로 말갈이 있다는 사료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현재 통설에 말갈의 위치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신라의 강역이 확대가 돼도 말갈과 강역이 전혀 겹치지 않게 된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와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시기에 평주를 설치하였다. 후이시대에 고구려가 그 지역에 도읍하였다. 당나라 시기에 고구려를 평정하고 평양성에 안동도읍을 설치하였다.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안동도읍가 바로 당나라의 가장 동쪽에 설치한 도읍가 안동도읍입니다. 근데 평양성을 멸하고 안동도읍을 설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평양성은 어떤 평양성이 될까요? 후이는 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북이 시기에 도읍한 왕은 장수왕이 유일합니다. 즉 이 평양성은 장수왕의 평양성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주의 위치에 대해서 노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평주는 노령현 지역으로 조선성이 있다. 그리고 고구려도 또한 그 지역에 있었다라고 통전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기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평주가 노령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노령현은 현재 하북성에도 아직까지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통전 고구려전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석사는 한나라 낙랑군 수성현에 있으며 만리장성이 시작된다. 지금은 만리장성 동쪽이 요수를 가로막고 있으며 고구려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수와 고구려가 멀지 않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나라 때 지도인 당십 도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북성 지역을 확대해 보도록 하죠. 하북성에 만리장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 동쪽 끝에 요수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로 요수의 사료에 기록된 요수의 위치가 만리장성 동쪽 끝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바로 요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동도읍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즉 이 당나라의 동쪽 끝에 설치한 도읍인 안동도읍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며 여기가 바로 장수왕의 평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와 사료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도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다른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리도라는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갈석산이 표시가 되어 있고 위에 요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으로 보이는 이렇게 만리장성으로 보이면 장성이 있죠. 즉 여기도 요수가 장성을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수의 바로 서쪽에 평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주가 고구려가 도읍한 장수왕의 수도이며 또 당나라의 동쪽 경계 끝인 안동도읍가 되겠습니다. 즉 사료를 통해서 바로 이 당나라의 동쪽 끝인 안동도읍은 하북성 지역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란과의 경계 부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당서 북정열전 발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여부는 늘 강한 군대를 주둔시켜 거란을 방어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부여부가 거란과의 경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여부에서 거란을 방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사질이지 부여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여부를 황룡부로 바꿨다. 즉 바로 부여부가 황룡부이며 황룡부의 위치가 바로 부여부의 위치인 것이죠. 그리고 부여부의 위치가 바로 거란과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추리도란 지도와 거란 지리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하를 사이에 두고 지도를 보시게 되면 난하를 사이에 두고 서쪽에는 상경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거란의 상경 이망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하를 경계로 황룡부라가
황룡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황룡부가 발해 서쪽 경계에 설치한 위치가 되는 것이죠. 즉 난하를 경계로 발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옆에 거란 지리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갈석산이 있고 위에 난하가 흐르며 상경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하의 바로 동쪽에 황룡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갈석산의 북쪽, 난하의 바로 동쪽에 황룡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바로 거란과의 경계인 부여부가 되는 것이죠. 태백일사 대진국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경인 압록부는 본래 고리국이요 지금의 임황이다. 거란의 상경 임황부가 고리국이며 그리고 발해 서쪽 경계인 서경 압록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발해 서쪽 강역이 상경 임황부 지역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지도에서도 상경 임황부가 난하를 경계로 황룡부와 경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임황부가 난하와 황룡부 난하를 사이에 두고 임황부와 황룡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 내용은 압록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경인 압록부. 임황이라고 그러면 고지도나 문헌사를 보면 장성의 북쪽으로 비정되는 위치인데 거기서 압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압록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일까요? 전혀 위치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 압록의 위치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해의 건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당서와 구동서는 다음과 같이 발해의 건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걸걸중상이란 자가 말갈의 추장 걸사비우 및 고구려의 남은 종족들과 동쪽으로 달아나 요수를 건너 태백산의 동북을 거점으로 하여 오루하를 사이에 두고 성벽을 쌓고 수비를 거쳤다. 중상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대조영이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쳐 달아나는데 해군은 끝까지 추격하여 천문령을 넘었다. 여기서 오루하와 천문령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당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문령을 넘어 조영을 바짝 뒤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이 천문령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계루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에 운구하며 성을 쌓고 살았다라고 사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바로 발해의 건국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문령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치통감에 보면 자치통감 주석에 토호진하에서 북쪽으로 300리의 천문령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백도지식에 보면 토호진하가 토호진수이며 내몽골의 노하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파의 위치를 구글 지도에서 찾아봤습니다. 적봉시에 바로 동쪽이 노하파가 있습니다. 여기에 북쪽 300리가 천문령인 것이죠. 근데 시라무렌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갈의 위치를 얘기할 때 시라무렌강이 계속 나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 천문령의 위치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다음은 오루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걸중상이 오루화를 사이에 두고 성벽을 쌓고 수비를 굳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국지위서 동의전에 의하면 오루는 음루의 반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루와 음루가 발음이 서로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란 고전에 보면 압록과 음루가 뜻이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루가 바로 압록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압록의 의미를 살펴보면 만주어에 야루가 있습니다. 이 야루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바로 압록입니다. 뜻은 두 가지가 있죠. 백마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경계라는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라는 뜻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압록이라는 것은 고정된 강이 아니라 경계에 흐르는 강을 압록강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연산도라는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갈석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요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흐르는 강을 압록강이라고 표시하여 있죠. 이 강의 흐름을 볼 때 여기는 분명히 난하가 분명한 지역입니다. 바로 난하를
압록강으로도 불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옆에 지도를 보겠습니다. 옆에 지도도 산해관의 동쪽에 압록강이라는 지명이 보입니다. 이는 바로 난하로 비정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북성에도 압록강이라는 지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압록강이라는 것은 고정된 위치의 강이 아니라 그 국경에 흐르는 강을 의미하는 것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신당서와 구당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걸걸중상이 오라를 사이에 두고 항전을 펼쳤다는 것은 난하를 사이에 두고 항전을 펼쳤다는 것이며, 대조영이 북쪽으로 달아나 천문령에서 또 항전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천문령의 위치가 시라모렌강 위치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에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표시된 A 지점과 B 지점, C 지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란 지리지도상의 위치랑 정확하게 일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갈석산이 보이며 그 위로 난하가 흐르고 여기가 바로 A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지점이 바로 시라모렌강 천문령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쪽에 장백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문헌사료의 내용과 고지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A와 B와 C의 위치를 보시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해가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당서에 있는 땅은 사방 5천리여 호구는 10여만이고 승병은 수만이다. 서계를 제법한다. 부여, 옥저, 변한, 조선 등의 바다 북쪽에 있던 나라를 거의 다 차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당서에는 발해 땅이 사방 5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기존의 통설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태까지 그 검증한 위치를 통해서 발해의 강역을 살펴보면 바로 서쪽 거란과의 경계가 난하로 추정되는 위치이고, 그리고 발해의 중심지는 시라모렌강의 발해가 중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사방 5천리의 강역이 발해인 것이죠. 그리고 남쪽에 신라와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의 주장이 사실인지 또 다른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발해국 지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난하 서쪽을 전부 다 발해의 강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나라 때의 지도입니다. 즉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난하의 동쪽을 전부 발해의 땅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내용은 여기 세부적인 지명을 보시면 현재 지명으로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압록강과 흑수의 위치, 그리고 장백산의 위치도 현재 학계에서 얘기하는 위치로 전부 다 바뀌어 있죠. 즉 이는 그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발해의 강역이 이렇게 5천리의 큰 강역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세부 지명들은 후대에서 전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발해가 5천리의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대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통설로 얘기하는 발해 강역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준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